상상해 보세요. 같은 나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가끔 술을 즐깁니다. 한 명은 심각한 중독에 빠지고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냉혹한 현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알코올 중독에 취약할까요? 종종 간과되는 답은 우리 유전자와 만연한 음주 광고의 영향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개인의 성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알코올과의 관계가 구축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장병이나 당뇨병에 걸릴 소인을 물려받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의 중독성 발톱에 굴복할 더 높은 위험을 물려받습니다. 종종 보이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이 유전적 복권은 절제된 삶과 중독의 짓크러시드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민을 키우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리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지력과 도덕성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중독의 기저에 있는 생물학적 현실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 유전자가 알코올의 유혹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을 형성하는 복잡한 방식을 풀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DNA 깊숙한 곳에는 우리 몸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방식, 알코올의 영향을 경험하는 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알코올의 중독성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좌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를 암호화하는 중요한 유전자 중 하나는 우리 몸이 알코올을 얼마나 빨리 대사하는지를 좌우합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는 알코올 대사의 독성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되어 안면 홍조, 메스꺼움, 두통과 같은 불쾌한 신체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과음과 잠재적인 중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유전적 보호가 없는 사람들은 알코올로 인해 더 가볍고 심지어 즐거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알코올 섭취량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파티에 있는 두 친구를 상상해 보세요. 한 친구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바로 불편함을 느끼는 반면 다른 친구는 술을 여러 잔 마신 후에도 편안하고 사교적인 기분을 느낍니다. 종종 내성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생리적 반응의 차이는 실제로 유전적 구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복권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동성, 보상 추구 행동,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수많은 다른 유전자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두 개인의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충동성이 있는 사람은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수 있는 반면 스트레스 반응이 심한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 메커니즘으로 술에 의존하여 둘 다 알코올 의존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은 결정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알코올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유전자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비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증진하고 개입을 조타이로링하는 것입니다. 중독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요인에 맞서 고군분투하며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중독 치료와 예방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유전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특정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 및 치료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독의 유전적 요소를 이해하면 중독을 둘러싼 오명을 없앨 수 있습니다. 중독을 잘못된 유전자에 예정된 결과로 보는 것은 절망감을 영속화하고 개인이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유전적 소인이 종신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험 요소일 뿐 보장이 아닙니다. 인식, 사전 예방 조치, 올바른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개인은 유전적 소인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리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린 나이에 유전적으로 중독 소인이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알코올 섭취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과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검사하는 것처럼 중독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우선시하여 처음부터 지원과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기초를 마련하지만 미디어와 광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인 주류 업계는 알코올 섭취를 정상화하고 심지어 미화하는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화려한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세련된 광고부터 인기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간접 광고에 이르기까지 알코올은 우리 일상생활의 구조에 전략적으로 엮여 있으며 종종 성공, 행복,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제시됩니다. 긍정적인 이미지의 끊임없는 노출은 특히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알코올이 무해하고 심지어 동경의 대상이라는 강력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이러한 광고 캠페인은 파탄 난 가정, shattered 꿈, 상실된 잠재력과 같은 알코올 남용의 파괴적인 결과를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종종 뒤따르는 장기적인 황폐함을 가리기 위해 신중하게 선출된 즉각적인 만족과 덧없는 행복의 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조작은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특히 교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류 광고는 청소년, 소수민족, 저소득층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개인을 불균형적으로 타겟으로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종종 사회 경제적 불이익과 열악한 의료 및 교육 접근성에 직면하는 이러한 집단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서 알코올의 유혹에 더 취약합니다. 업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을 전략적으로 악용하여 소외된 지역 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중독을 영속화합니다.